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죠. 그런데 탄핵도 그렇고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도 그렇고요. 민주당은 무조건 범죄자다 이렇게 찍어놓고 말이죠. 그 사람 말들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범죄자입니까? 혼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시킨 사람은 죄가 없고 그 일을 받아서 한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정신이 어디로 나간 사람들 같습니다. 내로남불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김태우 수사관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직장에서 시킨 일을 했는데 범죄자라고 그러고 그걸 시킨 사람들은 지금 뭐 미꾸라지라고 그러고 겨우 6급분이 안 되는 게 대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 완전 개판 5분 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의 네. 발언들을 보면 네. 자기들이 우성인자를 가진 DNA를 갖고 있다고 그렇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뭔가를 은폐하거나 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면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예. 단정을 짓습니다. 야당이 범죄자의 말에 춤을 추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아니 필요할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김경수 언론에서는 거의 뭐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드루킹 기사만 보면 뭐 당장 구속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이재명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이재명도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렇죠. 의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다 그렇죠. 맨 처음에 다 민주당이 그러더니만 왜 왜 김태우 수사관은 그러니까. 그러죠? 게다가 김태우 수사관 저도 이제 오늘 수사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네. 처음에 청와대가 조국 쓰기로 했나요? 뭐 좀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특별감찰반에 직원이 골프 향을 받았냐는 문제는 사적으로 골프 향을 받으면 안 되지만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말일 수 없다. 또 하나는 그 자체가 범죄인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저 물어보니까 특별감찰반하고 일을 만나본 이제 고위 간부, 공기업이나 또는 금융권이나 예. 정치인 중에서 청와대 6급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쳐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두 종류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어떤 일을 갖다가 해주고 대가로 골프 한번 치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은 골프를 치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업무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정보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인과 골프를 쳤다고 해서 기업인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야만이 더 센 사람의 정보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로 뭔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럴 때 그럼 잘 안다는 사람을 이제 서로 매칭이 되면 골프 치는 척하면서 정보를 갖다 예. 빼내는 거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6급 하니까 굉장히 말단 직원으로 생각하지만 6급이면요 굉장히 나이도 많고 베테랑들입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게다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육급이면 사람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람이 무슨 뭐 다 본인 감시단 거 아는데 골프 치고 하면서 향응을 받는 경우는 뭐 어떤 정권이든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꾸만 지금 오늘도 보면 뭐 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 부대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만 하면 사대강 뭐 기무사 세월호 희생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지금 합니까? 이분들은 이미 다 처벌받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살한 분들이 계속 계세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야 그거 한 적 없어. 김태우가 범죄자야. 왜 범죄자 말에 휘둘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요. 저는요 6급 뭐 급이 맞지 않다는 등등 해서 모든 것을 정치 공세라고 치반 이 사람들은 그 다음이 비참할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완전 단정적으로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뭐 홍영표 뭐 대표하는 사람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말끝마다 자신을 비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범죄자가 하는 말 진실로 보면 이해가 되나? 자기가 무슨 신입니까? 판사예요? 판사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다시 보면요 이 흐름이 쫙 바뀝니다. 처음에 보도될 때는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뭐 아는 사람의 정보를 수사진책 사항을 알아보려 했다는 걸로 시작됐는데 예. 그 뒤에 갑자기 말이 이거는 별로 이야기 안 하고 골프 향응 뭐 술도 마셨다 이런 거로 징계해서 다 돌려보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몇 팀이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같이 골프를 친 뭐 다른 저 비서관이 있다, 아니, 행정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김경수의 동문이다. 얘는 또 징계를 안 했어요. 예, 그냥 돌아갔어요. 이런 것들은 기준이 뭔지를 밝혀야 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러면 김태호가 얼토당토없는 주장을 하는 범죄자라면 운영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야죠. 청와대 조국수도 부르고 임종석 실장도 부르고 그런데 왜 그걸 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바로 열어야죠 바로. 그래서 물어보고 그러면 조국 수석이 말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다. 근데 당사자 조국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사법개혁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정청 회동입니다.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야당이 없고 당, 민주당, 정부, 청와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만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여러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번잡하시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얼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지네들끼리 좀 걱정할 때예요. 참. 진실을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로남불이네 진짜.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짧은 민주당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대표 아닙니까? 짧은 따지고 진실이 뭐냐?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국석은 이 자리에서 뭐 사법개혁 뭐 과제를 이야기 본인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본인이 사법 개혁의 대상인데. 그렇죠. 피의자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예. 지금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하고. 게다가 이날 모임도 원래는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 민주당의 그 싱크탱크. 근데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무서워서 내부 접근이 제한된 금융연수원으로 변경했다. 야, 이게 보면 아니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정청 모임을 갖다 이렇게 기자들도 접근이 안 되는 데서 할 만큼 이 정당은 청와대는 정부는 자신이 없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오늘 이거를 보고 저는 야 정말 비겁하다. 그렇죠. 그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겁니다. 과거에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알죠? 난리 났어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수석 대변인인 윤창중 대변인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범죄자다, 성폭행범이다 하면서 뭐 집 앞에 대기하고 기자들이 망신 주고 치킨 들어갔다, 이 상황에 치킨 먹냐 하면서 별 난리 치고 말이죠. 뭐 물을 발로 차고, 야 그렇게 취재하던 기자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랄 떨던 기자들 다 어디 갔어요? 이런 데 쫓아가고 발로 문 차고 들어가서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중잣대로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처음에 윤영찬 수석, 김의겸 대변인 나와서 막 흥분하고 뭐 미꾸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DNA 이야기 하다가 지금은 쏙 들어가서 6급이니까 뭐 알아서 취재하시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리스트를 깠지 않습니까? 네. 그러자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그렇죠.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도 감성주의입니까? 야 정말 문재인 청와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쇼로. 예. 아니 팩트로 이야기하라. 팩트로 그렇죠. 그걸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검찰 뭐 서울 동부지검이 이거 수사 맡았다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 치고 그냥 핸드폰 걷어가지고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또 증거인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 캐비넷을 털어가지고 막 국민이 알 권리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이중잣대고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그때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어쨌든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니들이 뭐 알아서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김태우 수사관은 뭐 우리가 뭐 야당이 뽑아서 준 겁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뽑아 쓴 사람입니다. 무슨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한 것부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조국석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데 대해서는 본인이 최소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서 울든지 말든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연수원 이런 데서 뭐 몰래 말이죠. 국민복이 몰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기자 하면 들어갔겠죠. 좋은데 그 사람도 뭐 자유롭게 취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가 촛불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청와대가 문재인 당정청이 자신도 없고 그저 한 명 그냥 한 명 범죄자로 막 몰아서 매도해가지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깜빵에 놓고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의 이 최근에 했던 말들을 보면 눈물이 좀 나긴 납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내가 공무원으로 18년 6개월을 일했다. 네. 20년을 원래 알죠? 20년을 채우면 연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도 제대로 안 나온다. 외벌이 가장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무서웠다. 그래서 수모를 감수하고자 이를 악물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보면 청와대나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죄자 미꾸라지 거의 악마 같은 사람으로 뭐 그러네요. 뭔가 인간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얼마 전에 같이 근무하고 뭐 그렇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불순물인지 뭐 단물인지 꿀물인지는 모르지만 정보 받고 주고받고 아니 김태우 사관이 아무리 바보라도 15개월 동안 그렇게 올렸는데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 올립니까? 아, 그럼 벌써 잘렸죠. 또라이로. 잘리죠. 예. 이 사람은 세계의 대통령을 모실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영민하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왜 굳이 그런 걸 해가지고 왜 그 실세라는 우윤권을 갖다 조사하고 뭐를 조사하고 변장균을 조사하고 왜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위에서 해라 하니까 한 거지. 그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고 청와대는 아니라는 하는 건데 누가 맞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야 되고. 그 골프 얘기도 말이죠. 제가 네.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수사관들 보면은 주말에도 뭐 물론 골프도 치고 정보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평일에 시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주말엔 또 다른 데 가서 골프 치고 네. 아니면 가족끼리 있고 평일에 시간 있는 좀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골프를 쳐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골프는 4명이 쳐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 하나 데리고 오고 그래 이거 중요한 정보니까 같이 가서 좀 들어보자 이렇게 둘이 갔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서 난 이랬다 그때 정보 들었다. 근데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은 뭔가 지금 제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 그 나쁜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실제로 받아갖고서는 핸드폰 뺏어서 그 카카오톡 아니죠. 그 텔레그램 메신저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데 게다가 범죄자 미꾸라지 겨우 6급분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 나오니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보니까 내용들도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인데 이분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심하니까 이렇게 던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딱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마도 골프장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겁니다. 만약에 김 수사관이 정말 향응을 받고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떠나서 제가 이제 이 공직자와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대표처럼 그렇게 친구 데리고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프장에서 같이 치기 위해서는 다 컨펌을 합니다. 누구 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융권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대관 업무에 종사한다는 분들입니다. 대관 업무. 이분들이 과거에 정치권에 몸담았거나 또는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거나 언론계에 발이 넓거나 뭐 서로 막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쉽게 하면 빅마우스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다 어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자 금융권에서 최근에 어느 은행장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조용히 만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동창이니 뭐 해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도 취재를 하지만 같이 치는 사람도 취재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보니까 청와대 실세는 저 사람이네. 로비를 우리가 잘못했네. 네. 저리 가야겠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갑니다, 이런 대화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물론 뭐 드라마,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골프장에서 어쨌든 거기 참가했던 대관 업무를 하는 임원급 인간, 사람, 또 수사관. 6급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일 것 같죠? 6급 아닙니다. 수사관이면요, 제일 벌벌 뜨는 게 그 대기업이나 이런 대관 종사자는 6급 수사관입니다. 그렇죠. 실물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를 갖다가, 아니, 예컨대, 자, 이 사람이 지금은 이게 과거 미래지만 지금은 과학기술부에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IT 업계나 뭐 이런 SKT라든지 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만약에 이 수사관이 잘못 보여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요즘 뭐, 실제로 그 이름은 있습니다. SKT하고 이런 보고서 있던데, 네. 요즘 뭐 SKT가 좀 과기부 공무원들하고 좀 이상해 하고 보고서를 넣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기부 장관이 직접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관을.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 5급 특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장관을 이해합니다면 그 사람이 특별히 뭐 나빠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6급 수사관에 대해서는 주무장관도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대충 그냥 네가 만나 보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 유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하고 정치인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해봐서 출마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갑질하기보다는 좀 낮은 자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사관이 자기 관내에 뭐가 물이 생겼다 그러면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장관이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나온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다 올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면 공무원 중에는 벌벌 떱니다, 진짜.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과정인데, 다만 그 사업가 최모 씨라는 사람이 빨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거기서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 정보가 상당히 맞더라.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그래서 수사를 세게 하다 보면 최모라는 사업가 뒤에 누가 있는지, 네.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지 친구 아니면 나이 차이가 한 10살, 20살 차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정보를 듣는지. 과거 정권에도 보면요, 뭐 요새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옛날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동창 관계라든지, 그렇죠. 또는 무슨 뭐 대학 특히, 동창, 특히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 군대 중학교 동창, 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혈연 지연으로 얽힌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이번 골프 칠 때는 있잖아, 불러봐. 무슨 경제부장 있잖아, 그 사람 거기야, 거기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상용 있는 건데 과연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김태호가 잘못했으면 김태호가 처벌받고, 반대로 청와대 인사가 잘못했다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판결도 없는데 범죄자다? 이거 걸어야 됩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죠. 예. 명예훼손이죠. 어떻게 하나 당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 접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임종석 실장 명의로 김태호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예. 공직 기밀 누설죄로 지금 그렇다고 네. 합니다. 골프 향응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김태우를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인을 보호해야죠. 진짜 의인 아닙니까? 예. 최순실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의인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은 부분도 많은데, 이건 서류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잘못된 서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인, 언론인, 교수, 일반인, 사업가, 와, 이거 다 팩트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야말로 의인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를 고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보호해줘야 된다. 지금 뭐 범죄자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공익적 제보. 그럼요.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이 죄를 졌다면 그건 별개로 처벌하고, 예.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그래서 그 최모 사업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모 그러니까 사업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보도를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명절 때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선물을 네. 본인 돈으로 사서 이분한테 2번인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갑입니다. 갑. 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은 뒤에 정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야. 근데 나이도 뭐 20살 좀 난다고 하니까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최모 사업가가 이 수사관한테 민원해가지고 자기가 뭐 로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왜 최모는 정보가 많을까? 이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폭발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의외로 이럴 때 터질 수 터질 있단 수 말이죠. 있습니다. 뭐 예. 지금 보면 지금 이거를 대하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격합니다. 예. 평정심 이런 정도가 아. 굉장히 격한데 이런 거 보면 뭐길래 지금 이렇게 게다가 수원지검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예. 중앙지검으로 보내지 않고 검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 불기 전에 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김태우 수사관도 메이비 아마 거기서 보냈겠죠. 예. 에이스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수사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 보내면 되는데 수원지검에 보낸 이유가 무슨 주거지 때문에 보냈다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좀 수원지검은 머리가 아파요. 이재명도 있고 뭐 등등 왜 그걸 보내? 조금 잘했어. 그래서 믿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고소했던 임종석 등등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보냈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는 뭐 그것도 좀 센데 보내야 돼. 센데. 그리고 센데. 센데 보내고 검찰을 왕창 붙여가지고 독립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막 미꾸라지라 그러고 무슨 뭐 급이 안 맞다는 사람을 갖다가 검찰들이 김태우 억울하다 뭐 해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하자 하겠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좀 네이버 포탈도 보면요, 다 뉴스를 가리고 있고 정상적인 뭐 우리 뭐 주요 메이저 언론들도 조금 이 기사를 중앙, 동아, 조선 빼놓고는 제대로 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신의 한 수 등 이 유튜브가 계속 이 얘기를 해줘서 국민들을 그렇죠. 계몽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본인들이 그 이야기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네. 그리고 뭐 의인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많이 법도 썼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네. 그것 때문에 그래놓고 심지어 고영태도 의인. 미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태우는 이렇게 범죄자 미꾸라지 급이 맞지 않는 6급 저는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반대로 반사돼서 더 강하게 처벌받을 처벌할 거다. 거다. 네. 예언합니다. 봅시다. 시간이 문제 해결. 아유, 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네. 예,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꼭 이 문제는 법대로, 정의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요 촛불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촛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무서워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요 사건 하나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에다가 권위의식까지 소통도 안 하고 있고 말이죠.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무조건 남을 범죄자라고 물어붙이는 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국가로 아주 정착될 것 같다,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음 총선에서 분명하게 좋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그 전에 우리의 여론을 많은 곳에 확산시켜야 됩니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주변에 SNS로 여러분들 많은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